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일단 제시해 주신 승부주 세 종목을 좀 AS 해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기부터 해야겠죠. 삼성전기가 지금 원래는 이 MLCC의 전통 강자였지만 한동안 조금 가려져 있다가 다시금 MLCC에 관련된 매출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반등을 세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기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상승하는 그림은 맞아요. 근데 이제 원체 시장 자체가 등락이 있다 보니까 지난 3일간의 흐름 자체가요. 나쁘진 않았지만 윗꼬리가 조금 길게 잡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여기 이 박스의 돌파 자리가 분명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새롭게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조드리는 라인 이거죠. 이 구간대. 이 구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22년 중반, 21년도까지의 이 구간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의 안착입니다. 그럼 현 구간대에서는 일전에 나왔을 때 박스권 중단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빠지는 모습이라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큰 폭의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오히려 여 멀리 보이는 21년, 22년도 때 보였었던 이 상단 부분까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역시 실적이겠죠. 실적에서 너무나 완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MLCC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 매출 확대를 포인트로 해서 아마 올 한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잘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삼부토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모습들 보였거든요. 특히나 삼부토건이 좀 강렬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떠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이슈니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삼부토건은 빠졌던 이슈가 이 재건의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계약을 체결했었던 건축 부분에 있어서 수년 전에 체결했던 부분에 있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매수하기 좋은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는요, 현재 자기가 모든 전쟁을 자기 스스로 끝마치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여줍니다. 이미 젤런스키와의 통화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얘기했죠. 주말 동안에 김정은을 또 얘기를 꺼냅니다. 야구 보자고 같이. 예. 참, 그리고 다시 또 푸틴과 또 얘기를 진행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전쟁을 끝마친 대통령, 전쟁을 평화로 이끈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으로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 삼부토건을 비롯해서요, SY 스틸텍이나 SY 등등도 좋은 모습을 이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관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크라 재건 이슈는 굉장히 핫할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은 현재 구간대에서 충분히 저 위에 보이는 고점의 시작자리, 바닥자리 시작해서 2,000원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이상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크라 재건주들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연말 뒤로 갈수록 계속 보셔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더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현 구간대에서는 조정치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올바이오 파마가요. 지금 화이자 출신 박사를 영입하면서 조금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조금 눌림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저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계속 조금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일본향 매출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바토클리밤 이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시장의 영향으로 조금 최근 일시적으로 빠졌다 판단이지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박스권 자리에 해당하는 4만 원이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4만 6천 원대 슈팅 자리였고요. 4만 원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개월 안으로 다시 한번 4만 원 돌파하면서 4만 원 중반대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홀딩하시고요. 실적 기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개장 전에 전일장의 이제 시간의 특징주를 좀 봐야겠죠? 네, 그럼 시간의 특징주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 특징주입니다. 센즈랩, 모니터랩, JLMS, 그리고 GS 글로벌, 오성 첨단 소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간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충돌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보안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요. 센즈랩과 모니터랩이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미 이 사태 자체가 전부 다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국내 뭐 항공, 뭐 게임주 관련해서 영향 받았었는데요.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급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만 바로 다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매수 대응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비추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JLMNS 같은 경우가 이제 300억대 규모의 공급계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단발이고요. GS 글로벌과 오성 첨단 소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오성 첨단 소재나 에머리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핫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뭡니까? 바이든과 해리스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겠다. 네, 마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료제로서의 상용화인 거죠.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나 에머리지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에머리지도 바닥에서 올려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식이 좀 될 수 있으니 이쪽으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특징주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안 관련주가 좀 움직임을 보였었고 JLMNS 그리고 GS 글로벌도 함께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럼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장 섹터는 사실 꼭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사실 주말과 새벽에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됐다 HBM3 관련해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납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실시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중국발 대만 소식을 인용해서 납품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그 HBM 관련주들이 중심을 설 가능성도 있고요. 우선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섹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HBM 이슈들을 좀 보시는 게 맞고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뭐 그 비만 치료제 이슈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 섹터로 해서 우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뭐 지난주 뉴욕 주식이 흔들렸다고 해서 크게 뭐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한 전략으로 오늘 좀 좋은 매수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볼 섹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새벽 사이에 일단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까지 의사를 좀 보였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도 보실까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장이 조금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2차전주들이 흔들렸다가 또 반등이 나왔는데 또 주말에 나와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고 합니까? 600억 기부에 대한 부분 아니다. 삐졌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이제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게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IRA 법안 관련해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되더라도요. 주정부 차원에서 반대를 하면서 운영되는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무조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버려지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많이 복잡해지는 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공약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쪽 2차 전지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HBM 섹터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또 계속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대표님도 저번 주 수요일부터 좀 특징적인 섹터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도 좀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CXL 관련돼서 간담회를 열고 CXL 2.0에 대한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그때 이제 HBM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매우 안 좋았으나 네오셈, 엑시콘, 오스킨전자 등은 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HBM 다음은 CXL인데 삼성전자는 CXL에서는 주도권 잡겠다고 했거든요. 이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 CXL 2.0 D램은 양산에 돌입을 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완벽한 상용화, 시장을 좀 장악하는 단계 자체는 한 2, 3년 뒤의 흐름입니다. 현재로서는 HBM이 대세가 되면서 엔비디아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그게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준비 차원이고, 우선 관련주들로서는 대장주격으로는 네오셈이나 엑스콘이 주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보통 이 3대장이라 표현을 하죠. 오킨스전자나 네오셈이나 엑시콘 정도가 그 대상이 될 텐데, 우선은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엑시콘과 네오셈입니다. 차트 상황으로 보건대도 네오셈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상당히 좀 올려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 네오셈은 사실 차트도 그러하지만 글로벌 SSD 검사 장비 부분에서 MSCI 1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 전고점 쌍봉을 돌파하는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후에는,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대의 고점에 해당하는 25,000원 부분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족한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시콘과 네오셈 위주로 해서 보시고,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직까지는 CXL은 좀 먼 얘기다.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CXL로는 갈 거니까 이 관련된 종목 중에 일단 대장 네오셈과 엑시콘에 좀 집중하자. 저도 좀 동의합니다. 어쨌든 HBM 다음은 CXL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 섹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좀 금요일에 장 초반에는 이제 조금 움직임이 없다가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친환경주와 더불어서 지금 다 방대응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삼형제와 LG엔솔 다 밑바닥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이 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연설에서 전기차 폐지를 바로 하겠다, 보조금 폐지를 하겠다 하면서 머스크도 이제 파트너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장 2차 전지주의 반등 이어서 올 수 있을지 대표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완전 추석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살짝 조금 삐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은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지만 주정부의 역할,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RA 법안 자체가 완전 폐기가 나라 차원, 연방정부 차원이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지난 주말 금요일에 올랐었던 이유는 부통령 해리스 바이든의 이제 사퇴 가능성이었는데 우선은 지금 결정을 났잖아요.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토라져 버렸어요.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하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방향성은 결정될 거다. 그래서 이번 주는 2차 전지주들은 아마 좀 혼돈의 카오스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급하게 우선 대응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참 2차 전지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캐즘, 2차 전지의 실적 하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에 울고 웃어야 되는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오늘 관련 섹터에서 어디서 승부주가 나올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네오셈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라온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지 않고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는 거. 바닥이라 하면은 지난 6월의 바닥이겠죠. 그리고 2월 달에 저점 바닥을 인지하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와줬고요. 다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CXL 이슈 자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D램 2.0 부분에서의 양산은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적인 매출 악세 포인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특별하게 네오셈이 CXL 관련해서 매출 악세가 안 나오거나 줄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SSD 관련으로도 보시는 게 맞고, 이렇다면은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신고가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매수하실 때는 급하게 사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하시고요. 매수가는 한 13,800원에서 14,500원 정도 천천히 보시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로 제가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로 돌파할 지역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올 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좋은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오셈인데요. CXL 하면 또 대표적인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 D램 양산용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CXL이란 개념 자체가 CPU가 있어야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끌고 왔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긴 관점에서 호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6,000원, 손절가로는 13,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